이에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특검 추천 후폭풍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전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추천을 했던 2차 특검의 특검 후보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불쾌함이 전해지면서 지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최고위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조금 어제 밤하고는 좀 또 기류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일단 최고위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가려는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성윤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또 약간의 변명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또 논란의 소지를 좀 남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뭐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뭐 변호사지만 변호사 출신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과거의 법정에서의 변호 전력을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다만 지난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법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는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그게 지금 진행 중이고 실제 곧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그 주축을 맡았던 김성태 측 변호인단에 같이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본인의 해명한 부분과 조금 다르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동했던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반대쪽 입장에 있었다. 이것 때문에 불편을 한 게 아니라 검찰의 과거에 굉장히 잘못된 어떤 수사 관행이라든가 재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이 지금 후보였던 사람도 역시 이제 이른바 특수통으로 알려지고 네.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불쾌감이라보단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국힘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저희 장도연 대표를 항상 화이팅 해줬었거든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네, 정청래 대표 화이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일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뭐 한 7개월여가 됐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은 어쨌든 코스피 5천 시대도 여시고 뭐 아직 관세라든지 이런 좀 큰 산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외교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에서의 잡음들이 대통령의 성과를 좀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넘어서 개인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너무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공식적인 논평을 말씀을 드리면 특검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라인에 맞춰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쓴다는 것인가? 그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진술한 사람은 역시 김성태 전 회장이잖아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 근데 이분이 전 변호사는 이성윤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성윤 의원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라인이었던 사람이 그런 큰 사건을 맡았다라는 걸 몰랐다? 이거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무래도 최근에 뭐 1인 1표제 논란이라든지 명청 갈등이 이제는 더 이상 사실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어제는 수석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에게 사과 메시지가 나갔죠. 예. 근데 오늘 이제 본인 명의로 네. 본인이 스스로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무리할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근데 저는 적어도 이성윤 최고는 좀 직을 내놓으셔야 이게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변인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뭐 직을 내놓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은 뭐 뼈아픈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강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뭐 국무회의 자리 같은 데 보면 거듭거듭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지금 법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안 만들어져 있고 법이 처리되는 속도가 늦으니까 그걸 기다리지 말고 국무위원들이 직접 자기의 재량권 내에 살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지적을 할 정도였고 저는 그 지적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해당 국무위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국정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뭐 뒷받침해주는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이런 걸로 시끄러운 얘기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지지하신 분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보기에도 아니 정치 뉴스가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지금 저는 뭐 이성윤 지금 최고위원 한 사람이 뭐 사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당 전체가 어떻게 좀 쇄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앞두고 설 밥상에 오를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오르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방선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대표 체제는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의 갈등은 조금 저는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당이기 때문인 거예요. 관세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본인 SNS에 글을 썼고 이게 좀 협상이 제대로 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당에서는 야당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면서 또 야당 탓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법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2, 3주 만에 후닥닥 민주당에서 다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손을 내려놓고 정쟁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특히 최근에는 뭐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강선 의원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법적으로 보조를 맞춰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사실상 총리랑 비서실장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당이 흔들리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민주당도 좀 타산지석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지금 요 현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임사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문제인 건지 네. 아니면 지도부 내부에서 이게 서로 소통 부족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전준철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제일 큰 거는 이제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다라는 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민주주의가 이 정치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중간 체계라고 보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권력을 획득하는 게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정당 역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될 때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거 그리고 그 표를 줬던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내란 청산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예.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도 윤석열이 저질렀던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줘 가면서 이걸 시스템을 잘 갖춰서 나가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있었던 3대 특검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또 이 자리에서도 저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내란 청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 정권 내내 혹은 이 정권이 넘어가서까지도 저는 필요한 부분은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3대 특검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종합특검이라는 얘기로 해서 맞아요. 지금 이어서 이제 얼마나 중요한 바탕을 해야 되고 특검인데. 사실 아이. 이어서 한다라고 보기에도 부족할 만큼 큰 과제들이 그렇죠. 남아 있거든요. 예. 아예 손도 못 댔던 그런 사건들도 맞아요. 있고 지금 오늘도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 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 줄줄이 예. 무죄나 공소기각이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뭔가 큰 틀에서의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될 2차 특검의 특검인데 그 사람을 다
단독 추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 알려진 바와 같이 법사위원들도 모른다. 그다음에 민주당 내 법률특보들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이성윤 지금 최고위원 한 사람의 사퇴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 이성윤 최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나한테 물어봐서 나는 답했을 뿐이다. 근데 이게 걸러지지 못한 건 나 혼자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성윤 대표 최고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한 사람이 정리되는 걸로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사람이라도 좀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좀 내려놓는 이런 제스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가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성윤 최고 정도는 이 상황에 있어서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 합당 문제라든지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본인의 입으로 대통령에게 다시 사과의 메시지가 나간 것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하나의 행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최고위 끝나고서 황면서 최고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나가는 길에 이성윤 최고한테 한마디를 하거든요. 네. 전준철 변호사냐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좀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자는 마무리하자. 쪽으로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것처럼 발언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이성윤 최고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이제 이미 이제 탈락한 후보였던 전수철 변호사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SNS도 그걸 올리기도 했었고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정치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정무 감각이라는 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적절치 않아 보이셨죠? 굉장히 적절치 않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그 분을 직접적으로 추천한 거는 당사자였고 예. 그리고 아무리 이제 추천한 이유는 알겠어요. 윤석열 때 반부패 일부장이고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때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뭐 고초를 겪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뒤에 벌어졌던 일이 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거고 그와 관련됐다라는 게 설령 억울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추천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 또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는 길에 다른 최고위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게 법조계에 있다가 바로 이렇게 정치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그 정무 감각과 법적인 마인드를 예. 헷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또 변호사 활동을 또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덜한데 예. 이제 바로 뭐 검찰이나 법원에 있다가 들어가신 분들은 아. 법조인식 사고 방식으로는 변호사 활동이라고 하는 건 변호사 활동인 거지 거기서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예, 이제 예. 아직은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아닌 것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한 것 같긴 하지만 또 전수철 변호사의 입장을 또 대변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못하신 거라고 봐요. 네. 단순히 이성윤- 이걸 정무적 감각이라고 할까 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 때문에 당과 청와대가 지금 온 난리가 주말 동안 난리가 그쵸. 났던 거잖아요. 이게 예. 좀 오래 갈 거로 보이고 합당 사태까지 해서 설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포지티브한 이슈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완전 네거티브 이슈를 지금 뒤덮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성윤 최고가 좀 적어도 최고위원직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그 뒤에서 김어준 씨가 그 전 변호사가 되는 것이 맞았다라는 형태로 본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들의 지지층에 있어서는 서포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윤 의원도 본인이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해도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는 뭐 상황이다. 전 총리 위에 총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지난주에도 김혜경 여사를 저도 여사라고 부르는데 김혜경 씨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도 그런가요? 예, 그 예. 김원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김혜경 여사가 아니라 김혜경 씨라고 불러서 그게 굉장히 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나가고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본인들이 민주당 내에서의 갈라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공천이라든지 지금 전략위원장도 그 황희 의원이 네, 맡은 네. 것도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갈등은 좀 계속될 것 같다. 설이 지나도 계속될 것 같다 싶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근데 뭐 오해를 하시는 하셨는데. 거는 고마운데 사실 뭐 김어준 네. 씨에 관한 네, 얘기는 네, 네. 김어준 씨가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치 어떤 사람들에게 그 대중들에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이끌어내고 거꾸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 보니까 방송인으로서의 인기가 많은 거지 이 사람이 상황처럼 위에서 누구를 좀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거를 조작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 내지는 특정 인물들 특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에이, 예. 다른데 예, 예. 자꾸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뒤쪽으로 너무 좀 음모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할 그래야 때가 될 이유가 있어요. 있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오히려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너무 키워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들어요. 근데 아, 그렇게 예. 생각하면 반대로 오, 지금 오, 오. 민주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성국 씨가 그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장도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 고성국 씨로부터 뭐 지령받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당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어떻게 보면 그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어준 씨가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나가는 것은 민주당 전체로 보기에도 좀 좋지 않다. 저는 어쨌든 예, 예. 정부 여당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예. 저희 당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요즘에 뭐 이렇게 나오셔서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다고. 아니 근데 항상. 이게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게 좀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 저한테도 오셔갖고 막 악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또 아, 마음에 드시는 그러시니까. 분은 오히려 네. 얘기 잘해준다 이런 분들도 네. 있고 예, 아 예. 진짜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일 제가 싫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과의 문제도 지금 뭐 불거지고 있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윤석열 정권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함께 싸웠던 분들이고 서로 정말 그러게요. 힘든 시간을 같이 네. 이겨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제가 원망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들 그런 지지자들끼리 서로 반목할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제일 화가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만 그분들도 좀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관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것과 또 내부에서 움직임이랑은 또 다를 때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근거 없이 본인이 주어하고 뭐 싫어하고에 따라서 서로 반목하는 일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할지 누가 제일 좋아할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예. 다시 이제 2차 종합특검 추천으로 넘어가서요. 요게 이제 그 뭐 합당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 전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청과의 약간 불협화음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 이 사태가 터져서 더 논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약간 입법에 좀 속도를 내라라고 네. 총리와 비서실장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틀을 봤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이 결을 맞춰서 잘 가고 있는 거 맞느냐라고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단어가 행정이죠. 예. 그리고 본인 이제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는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실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이념적인 면의 내란 청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한 번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던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죄하고 정리하고 나갔던 적이 없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국가가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자들이 뭐 이른바 잘못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좀 발동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아까 내란 청산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내란 청산이라는 부분과 민생이라는 부분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은 뭐 행정가 출신이었고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그런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으로 국가를 잘 이끌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정치권에서는 정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민주당에서 크게 무슨 대통령과 뭐 특히 정청래 대표가 뭐 이렇게 각을 세고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으려면 시기적으로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을 때, 그 정권이 후반부에 힘이 빠졌을 때, 말기일 때. 그래서 내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일 때, 이럴 때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지금 있어요. 다 아니네요. 그 예? 대통령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야,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인기만 믿고 진짜 좋은 의미에서 정치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지방선거 치러줄 거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좀 생각하다가 이런 이견 내지는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해요. 아니, 그 뭐 정청래 대표에게도 뭐 비판하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싸워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큰 어떤 갈등이 있다, 당청이 갈등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좀 게을러졌고 조금 좀 뭐 한가해졌다. 오히려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보다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을 외롭게 만드는 게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그 지선이 지나면 큰 행사가 있어요, 민주당에는. 8월에 이제 다시 전당대회가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기 당권을 두고 연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더 예민하게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연임 여부를 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아마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군들 사실 근데 하겠죠, 다. 저는 정치인에게 권력지향적인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자체를 나갈 수는 없어요. 정치인들은, 아니 우리가 사회에서 뭐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회사에서도 뭐 임원 되고 사장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정당의 목적은 정권 권력을 가져오는 게 정당의 목적인 거예요. 정치인의 목적은 권력을 갖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뭔가를 탓할 때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왔을 때 뭘 하고 싶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대중의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하는 거냐라는 거였고요. 그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뭐 색안경을 끼고 내지는 뭐 비판한 분들 반면에 비판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향으로는 어차피 그것도 그런 목적도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갈등을 유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어떤 뭐 정청래 대표 개인의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잘 추스려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추스리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시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도 1인 1표제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1인 1표제는 본인이 이게 결국 중앙위에서 정족수 채우지 못해서 부결이 됐는데, 최고위 보궐선거에서 본인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인물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2달 만에 다시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결국에는 찬성이 한 40표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반대도 한 10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만, 그 전에 아예 투표에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은 저는 다 반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위는 뭐 국회의원이랑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명 정도를 끌어왔다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1인 1표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합당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1월 22일에 정청래 대표가 발표하기 전에 조국 대표는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 난리가 날 거 본인도 알았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민주당이 진짜 막 안에 화산이 폭발하니까 설전을 좀 정리 좀 해달라. 근데 이게 저는 보기에 약간 갑을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보다는 조국 대표에게 더 플러스가 되는 합당이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나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혼란스러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나중에 나올 과실만 취득하겠어.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 대표가 합당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죠.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다음 전당대회에서의 연임도 실상은 쉽지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당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밀어붙일 것이다. 저는 지금 물러설 수는 없을 지선 거라고 전에.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전당대회가 중요한 게 그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지난번에 뭐 비명회사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본인 쪽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힘에 완전히 탄력을 받으셨는데 정 대표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지금 합당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파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 대표는 더 물러서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내일 저녁에도 여는데 내일 의총도 끝장 토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내일 굉장히 그 급박하게 논의가 좀 이어지면서 결론이 그나마 조금 나지 않을까.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합당을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다라고 아, 강 오히려? 변호사님과 좀 예.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구도를 봤을 때 지금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물러난다 그래서 뿌리를 뽑힌다거나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합당을 강행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쪼개지거나 이런 식으로 갈 정도의 구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아까 제가 너무 이제 지지자들끼리도 반목하게 만든 상황이 제일 정 대표가 잘못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반목한다고 해도 오히려 반목한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끼리 너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왜 제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지지자들끼리도 나뉘어서 감정적인 말이 오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설령 합당을 강행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상처밖에 안 남는 어떤 영광이 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도 그렇고 이제 10일 날 이제 민주당 쪽의 고문들도 만난다고 하시는 게 이제 테러를 찾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봐요. 아, 오히려 출구 전략을 찾는 네. 과정이다. 그러니까 정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큰 갈등이 일어나리라고 두 분도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당을 근데- 미루게 되면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그 어떤 뭔가 좀 그 관계가 흐트러질까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지부터 제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우당으로서의 존재로서 바깥에 있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내부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에 관한 얘기가 그때부터 다시 들어갈 거고요. 또 그게 선거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부에서의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총선이 됐건 아니면 더 몇 년 뒤긴 하지만 대선이 다가올 때 또 정치적 상황이나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양쪽에서 또 공밀하게 밝힌 게 언제 얘기를 꺼내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맞다. 뭐 지방선거 뒤라고 하면 뭐 총선 다가오고 총선 뒤면 대선 다가오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 못한다라고 했지만 마찬가지 이유에서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합당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제는 뭐였냐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이었고 이게 뭐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당 전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게 합당이 이 타이밍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아직은 들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선두에서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큰 소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결국 그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갈 때 다음에 뭔가를 추진할 때는 이런 논란이 없게끔 예. 필요성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합당 문건이 나왔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1월 22일에 합당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문건은 1월 27일경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1월 22일 날 얘기하자마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문건을 그 다음에 결국 만든 거예요. 정 대표 뭐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사무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국혁신당과 만약에 합당이 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게 계속적으로 원했던 것은 교섭단체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20명에서 10명 정도로 내리겠다라고 민주당도 그동안에 선거 공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리해주지 않아서 조국혁신당이 때가 될 때마다 교섭단체 완화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정 대표 입장에서는 교섭단체 완화하게 하는 걸로 법 개정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조국혁신당 키워주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당의 관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대선처럼 선거연대 같은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래도 정 대표가 1인 1표제도 2달 만에 다시 진행하고 검찰개혁도 본인이 추석밥상에 올리겠다고 전당회에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어요. 추석밥상이라는 거는. 그런 형태를 보았을 때는 합당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은 한번 진행은 할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내일 뭔가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전혜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